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 바나나 PT 레슨의 강사 김민구라고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슬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첫 슬라이드에서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에 대한 제목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개요 시공 계획, 사업성 분석에 대한 목차가 간단하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요에 대한 서브적인 목차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사업 단지 개요가 또 나타나 있고요. 자, 위치도, 그런 다음에 곧바로 건축 시공 계획으로 넘어가네요. 간단한 토목 기초 공사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공 절차, 각 단지별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공 분양 신탁이란 제목에서 하나의 도해된 그런 형식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배치도에 대한 설계 도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적인 각 주택에 대한 도면도 나와 있고요. 공정표, 그리고 사업성 검토가 나와 있는데, 이 앞장의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보안상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내용이 흐름상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해 바라겠고요. 사업성 검토를 보시게 되면은 신탁 및 자금 집행, 그래서 건축주 선정, 분양 및 시공비, 그리고 건축주 시공사 협의 진행이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나와서는 어떤 내용인지 사실상 파악을 하기가 힘들고요. 물론 발표자의 설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바탕에 파도 그림이 나타나 있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내용상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15개의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PT가 어디를 위한 용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 목적에 있어서는 건축 제안서라고만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은 건축 제안서는 제안서인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함께 나와 있었으면은 보다 좀 파악하기 쉬웠겠죠. 그리고 발표 일자는 2008년도 3월 10일 날 하셨고요. 발표는 약 30분 동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3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PPT 자료도 30페이지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절대 이치에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면 본인이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 부각을 해야 할 부분에서는 좀 더 길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30페이지를 준비하게 되면은 각 슬라이드당 1분씩 할애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전혀 맞지가 않고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신다면 크게 개의치 않고요. 자, 그래서 30분 동안에 맞춰서는 본인이 필요한 슬라이드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슬라이드만 준비하셔서 발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30분 동안 발표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발표 장소에는 약 10여 명 정도의 청중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표 대상에는 약 30대 남자분들이 주를 이뤘고요. 그리고 발표 대상 직업 분야는 그 중에 고객분들도 계시고 금융권 실무자분들이 계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고객이라 하면은 앞서 말했던 건축 제안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택을 지었을 때 그 주택을 보러 오는 그 계약자가 되겠죠. 그런 고객들을 상대로 PT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권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신탁은행이 있었죠. 그런 분들에게 또 PT를 할 것 같네요. 때문에 그래서 고객과 금융권 실무자라고 발표 대상을 선정하신 것 같고요. 자, 발표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형성님이 되시고, 자, 30대 후반으로서 남자, 그리고 그 회사의 부장으로 계시고요. 발표 횟수는 약 2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해보지 않으셨네요. 때문에 본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고 어떻게 기획, 제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작업 공정률은 지금 약 70%가 진행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30%가 좀 더 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PT 재활용 가능성에 있어서는 투자 유치용으로서 재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었겠죠. 자, 투자 유치용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PT용과 서류용으로 동시에 내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PT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만
PT에 담아서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PT용 따로, 그리고 서브적으로 서면용 하드카피용으로 파워포인트 내용을 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첫 슬라이드에서 하나의 문제점은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타운하우스에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뭐 그림 아니면 조감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를 네이버에서 타운하우스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가지의 타운하우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선택을 해서 자, 여기서 그림을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 스크린을 통해서 자, 붙여넣기. 1차적으로 필요 없는 내용의 사진들은 잘라내고요. 자,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에 관련된 조감도라든가 사진을 첫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없애주시고요. 방금 봤던 그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선가 남이 쓰던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용이니만큼 여기에 적합한 내용을 사진을 찾으셔서 배치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 자, 뭔가 텍스트에도 좀 더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자, 시간상 배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첫 슬라이드에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이라 그래서 관련된 조감도라든가 사진을 두게 되면은 첫 슬라이드에서 아무래도 청중들이 더 쉽게 타운하우스가 무엇이고,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겠구나 라는 것을 첫 슬라이드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컬러 타제기 텍스트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빠져 있지만 물론 파일을 주신 분이 여러가지 내용을 빼신 것 같은데, 물론 발표자의 이름이라든가 날짜, 그리고 회사 로고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컨텐츠라 그래서 사업계획, 시공계획, 사업성이 있는데, 일단 텍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너무 가늡니다. 왜 가느냐고요? 자, 지금과 같은 내용은 아무래도 발표자가 PT용도 같이 하면서 서류용도 같이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통 두꺼운 글씨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HY, 헤드라인, M체를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발표용에 있어서는 컨텐츠는 간략히 목차로 가겠습니다. 목차는 간략히 설명을 하시고 설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발표자에게 집중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서브적인 목차가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그런 서브적인 목차는 삭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발표할 때 말이죠. 자, 본 슬라이드는 발표할 때 없어도 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자, 사업단지 개요라 그래서 역시나 제목도 HY 헤드라인 M체라든가 HY 경거딕으로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각 세대별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내용은 보통 서류에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PT를 할 때 굳이 평형별로 몇 세대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굳이 아마 내용이 크게 중요치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고객이라든가 금융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PT를 할 때 관련된 그런 팜플렛이나 기본적인 서류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굳이 PT에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괜한 걸 설명하시면 내용이 지루해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사업 부지 위치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은 어딘지
알 수가 없겠죠. 때문에 네이버에서 그런 지도 관련된 지도를 찾아서 전체적인 지도를 나타낸 다음에 거기에 화살표를 그어서 내용을 본 사진을 담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파일을 주실 때 보안상 그 지도의 내용을 빼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건축 시공 계획이 나타났는데, 자, 여기서도 특히 크게 부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 토목 기초 공사라 그래서 역시나 내용은, 자, 위에 제목도 두꺼운 채로 바꿔주시고, 이 역시도 글꼴체를 두꺼운 글씨체로 바꿔주시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왜냐면 멀리서도 화면을 보기 때문에 두꺼운 글씨가 아무래도 좀 더 잘 보이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건축 시공 절차라 그래서 각 단지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역시도 나름대로 도예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배경으로 깔아주시면 좋고요. 없다고 한다면 지금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역시는 굉장히 도예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절차가 시공 그리고 분양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 모두한 것들을 우리 건축회사에서 담당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은행은 건축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도예를 잘 하셨고 정리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단지 설계 디자인이라 그래서 설계 도면을 복사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붙여넣기를 하셨어요. 자,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키워서 꽉 채운 다음에 이 위에 간략히 글꼴 색만 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화면으로 볼까요? 다음과 같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화면 슬라이드에 도면을 다 채우시는 게 더 좋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앞서 봤던, 자, 위치도 사진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자, 서브적으로, 자, 오른쪽에 놓을까요? 자, 지금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서명을 하실 때, 자, 이 부분이 A단지고 이 부분이 B단지입니다 라고 서명을 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PT를 할 때는 단순히 전체 배치도만 주시는 것보다 거기에 현장 사진도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훨씬 좋고, 자, 덧붙인다고 한다면은 이에 관련된 조감도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조감도도 같이 단지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도 각 주택별로 지금 설계 도면이 나타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이와 같은 설계 도면이 서구형 타운하우스와 현대식 갤러리가 합쳐져서 중고급 주문형 맞춤 주택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발표자가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다음과 같은, 자, 서구형 타운하우스에 대한 예제 사진, 그리고 자, 현대식 갤러리에 대한 사진, 그리고 실제 조감도에 대한 사진을 동시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훨씬 보는 데 있어서 편할 수가 있겠죠. 색깔을 좀 예쁜 걸로 바꿔볼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이렇게 부각하는 것보다 이에 관련된 조감도, 그리고 현대식 갤러리에 대한 예제 사진, 서구형 타운하우스에 대한 예제 사진을 동시에 덧붙여 주시면은 듣는 입장에서도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 개의 텍스트보다 하나의 그림이 훨씬 더 어필이 쉽다는 겁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요. 자, 혹시나 까먹을까봐 여기서 적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예제 사진이나 그림, 조감도를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역시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자, 보통 총 14개월이 걸리는데, 자, 여기서 A단지는 이만큼 걸리고 B단지는 이렇게 걸립니다 라고 해서 단순히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인 것은 말씀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넣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부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성 검토에 대한 목차가 또 간단히 나오네요. 자, 크게 부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자금 집행에 있어서 신탁 및 자금 집행. 자, 여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클립 아트를 이용해서 돈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자, 돈보다는 화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같네요. 자, 화폐라고 해서 여기에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라든가 뭐 돈, 지금 돈보다는 자, 클립 아트에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슬라이드가 돈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라고 하신다면은 자, 이런 그림도 괜찮겠죠. 자, 한번 자,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뒤로 배치를 하셔서 자, 지금은 제 그림에 크게 꾸미지 않았는데 다음과 같은 그림 내용에 있어서 돈에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진을 서브적으로 추가를 하셔서 본 슬라이드가 돈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에 있어서는 크게 애니메이션 주지 않고 간략히 텍스트만, 지금 여기서는 감사합니다에 지금 뭐 애니메이션을 주셨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어서는 감사합니다 보다는 끝맺음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자가 앞서 했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슬라이드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발표자가 반복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라고 메모를 남기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청중들에게도 크게 어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용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지만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이 집을 고객이 사겠구나 라고 하던 내용을 충분히 담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은 고객이 계약할 수 있는 큰 메리트를 조사를 해서 내용에 담아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절대 노트북에 항상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표장에 미리 가셔서 뭐 스피커라든가 화면, 프로젝터, 기타 여러가지 장비를 체크해 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다 노트북에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가니까 프로젝터가 없다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항상 노트북이라는 여러가지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음 같은 내용,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해드렸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전 바나나 PT 레슨의 강사 김민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